자, 죽비를 치시고, 이야, 이 상위에 꽃이 오른 건 처음이에요. 이때 한 번도 꽃이 오른 적이 없어. 자, 공부를 124페이지 환에서 공으로 가는 길. 이거 한 거 같은데. 예? 이거 한 거 같은데. 했어요? 네.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했죠? 요, 한 번 해도 한 번 더 보지 뭐. 예. 자, 요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 요건 거울입니다. 거울은 이제 비춘다는 거죠. 비춤을 이야기해서 요건 알아차림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일단은 이제 내가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알아차림 훈련을 하면 그 다음에 단계가 오는 게 환이에요. 환은 뭔가 하면 사물이 환영과 같다 하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알아차린 대상을 알아차리니까 사물이라는 게 보니까 독립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구나. 여기는 한 단계예요. 자, 환에서 공으로 가면은 자, 이 환영 같은 사물이 알고 보니까 실체가 없더라. 실체가 없는 게 뭔가 공이에요. 예? 그런데 환영 같은 게 실체가 없는 걸 다시 보니까 바로 우리가 그 색과 공이 둘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거와 비에 있는 것이 둘이 아니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세계가 궁극의 깨달음을 궁극의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만일에 얘기하라 그러면은 제법 부동 원래적 무명무상 절일체 절자 몇 개더라? 끈을 절자 못 쓰는데 일체 이거 잘 모르겠네. 이제는 자꾸 이제 잊어버립니다. 그냥 한국어 절일체 모든 존재가 움직임이 없고 본래부터 고요하다. 네. 그래서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고 일체가 다 끊어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는 게요. 이 궁극의 깨달음이 가면은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얘기하자면 그런 거. 이렇게 발전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거는 그 대상을 그냥 평범하게 보는 거죠. 그럼 여기에 오면은 이 사물을 이제 깨뜨려 보는 거죠. 자, 보는 게 달라요. 사물을 깨뜨려 보니까 환영과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딱 깨뜨려 봤다. 이게 알아차는 힘이 더 좋아진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요까지 가는데 요거는 이제 범부의 깨달음이요. 범부의 깨달음이니까 범부각이야.
그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깨달음이 있느냐 하면은, 야, 작은 깨달음을 얻어요, 작은 깨달음. 작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여기 와서는 뭘 깨달아? 큰 깨달음을 얻어요. 그 여기 와가지고는 궁극의 깨달음을 얻는.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좀 달라요. 여기에 사물을 깨뜨리고 한영 갖다 보면 작은 깨달음이고, 한영 같은 사물은 시체가 없으면 보면 큰 깨달음이 되는 거고, 궁극의 깨달음은 모든 존재를 갖다가 자기부터 온 존재가 그대로 깨달음의 세계예요. 그게 궁극의 깨달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공부하는 거는 판에서 공으로 가는 요 단계를 얘기해요. 그럼 만일에 저걸 좀 다르게 좀 이야기하면은 우리 안다하는 알을 좀 이야기해 볼까요? 아는 거. 야, 요거는 평범하게 보이니까 이게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알미예요. 이야기하자면 일반적인 알미인데 사물을 깨뜨려 봐서 오는 알은 뭘까? 이걸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 지혜는 지혜인데 지혜의 내용이 반영과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물의 하늘 실체가 없어를 보는 거는 이게 또 뭐냐? 이것도 지혜예요. 이것도 지혜입니다. 그럼 지혜 내용이 뭐냐면 실체가 없다 하는 공고를 얘기하는. 그럼 이것도 뭐냐? 궁극의 깨달으면 이건 또 뭘까? 이것도 지혜입니다. 요 지혜를 갖다가 대원경지라고 해요. 대원경지. 대원경지는 크고 둥근 돌 같은 지혜. 됐죠? 이 알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혜도 아는 알미거든요. 근데 알다 하는 것이 점점 이렇게 상승해 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자, 환에서 공으로 가는 길, 여기는 이제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를 얻는 데는 뭘 사용하는 거면 사유 통찰이 필요해요. 깨뜨려 보는 거. 자,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자량도의 사마타 수행은 무분별을 유지하여 선정을 얻습니다. 자량도라고 하는 것은 복과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그걸 식량으로 삼는 거죠. 복과 지혜를 식량으로 삼는 게 이제 이 자량도예요.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한 대상에 집중하는 수행을 사마타 수행이라고 해요. 거기서 이제 분별이 없음을 유지하여 선정을 얻습니다. 자, 가행도 단계에서 가행도라는 것은 힘을 더 한다는 거죠. 더 힘을 내서 수행하는 길이에요. 더할 가짜 행할 행자니까요. 가행도 단계에서는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지 않아 분별이 없는 상태의 사마타 삼매를 의지하여 이파산나 수행을 합니다. 이파산나는 분석 명상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삼매를 의지해가지고 이파산나 수행하는 것은 바로 사유 통찰이 머리로 사유하는 거예요. 사유하는데 또 놀라운 것은 자기부터 해도 온 우주를 분석 사유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뭘 얻느냐? 지혜를 얻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최종 이파산나에 이르게 되면 뭔가 마음의 경안이 생기고, 경안이라는 것은 가볍고 편안함을 얘기해요. 뭔가 마음이 가볍고 편안함이 생기고 이파산나 삼매가 생깁니다. 그러니 분석 사유하는데 이제 분석 사유할래 할 수 없는 데까지 착 이르게 되면 그 끝에는 이제 마음의 고요함이라는 삼매가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이치를 아는, 이파산나는 사물이 이치를 아는 걸 지혜라고 얘기해요. 그 방법을 이제
이파산나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끝에 가서는 산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산매와 산마타 산매가 하나가 됩니다. 그 산매가 공산매라고 합니다. 텅 비어 있는 산매예요. 주관적인 경험과 그 대상에 섞여 마치 물에 물을 본 것처럼 되고, 물에 물을 보면 경계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주객이 없다 이런 소리예요. 개념의 매개 없이 말과 생각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개념 매개 없이 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공성에 대해 명상하게 됩니다. 야, 이런 이야기는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앞에서 누차 얘기했는데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분야는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괜히 이질적으로 와닿죠. 이 수행 분야는 수행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 그냥 이질적으로 와닿아요. 근데 이걸 기본 개념이라는 흐름을 딱 알면은 그다음부터는 어떤 명상에 관계되는 강의를 들어다라도 다 소화해낼 수가 있어요.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 되게 전문적인 겁니다. 전문적인 분야를 얘기하기 때문에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잘못 이야기하면서 꽤 많다 하는 것은 수행을 하지 않고 단지 학자적 입장에서 논하게 되면 그 경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상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반면에 저는 이제 오랫동안 강의를 했어요. 그 스님들 대상으로 한 20년 이상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92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과 교를 다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는 그 논술라든지 경전이 있는 거와 수행과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그 조건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이제 분석 사유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 초기 불교에서는 분석 사유하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샷디 하는 그 직관하는 샷디 하나만 해도 충분히 열반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열반을. 그 열반은 불사 죽지 않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 이파사나 수행 16단계가 그걸 얘기해요. 16단계를 4단계를 탁 압축하면은 모든 걸 변한다. 첫 번째 제무상이죠. 두 번째 일체계고 모든 걸 변하는 거는 참 허망하다. 허망하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다. 일체계고요. 만족스럽지 않은 게 괴로움이에요. 내가 변하고 허망하게 이게 변하는 이놈은 내 뜻대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 제법무아예요. 이 무아라고 하는 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죠. 이런 무상고 무아의 마지막이 바로 일반적정이에요. 그래서 16단계를 딱 4단계로 딱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는 그냥 위파사나 수행으로 샷대 하나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집착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그까지는 괜찮아요. 부파불교 시대에 오면 특히 설일체유부라는 시대에 오면은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유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설일체유부라는 거는 일체가 있다고 쓰라는 부파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이런 사물들이 다 있다고 보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상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대상이 좋으면 가지려고 하는 탐욕이 생깁니다. 뭔가지만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번뇌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번뇌가 일어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지만 실질적으로 바깥에 있다 하는 걸 근거해서 내 안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욕심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아공 법류와 이제는 용수보살 시대에 오면은 아공, 법공으로 바뀌어요. 내가 공하지만 보이들 이 세계에는 있을 유가 아니고 실체가 비어있는 공이다. 이래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공이라고 하는 거 어때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알죠? 그러면은 이때까지 법류라고 주장한 쪽에서는
별로 이 세계에 대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열반이 들 수가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보이고 들리는 세계에 대해서 집착이 생기고 이러니까 이제 그것도 공하다, 법공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얘기죠. 눈을 보면 다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서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분석 사유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도자기를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이 도자기 딱 보면은 벌써 우리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다른 사물과 분리되어 있고 딱 고정되어 있어요, 이게. 독립되어 있고. 근데 이 진실이 아니면 진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느냐. 분석 사유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흙을 가져와서 반죽을 하고, 물을 넣어 반죽하고, 물레에 올려서 이런 모양을 뜨고, 그늘에 말려요. 그러면 거기다가 유약을 칠해가지고 초벌구이를 해. 한번 초벌구이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여기다가. 예, 그림을 그려 다시 유약을 딱 칠해요. 다시 가마에 넣어서 구워내면 이런 모양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지금 과정을 얘기한 거는 이 분석하는 거죠. 이렇게 분석해보면 이 찻잔이 처음부터 존재해 있었던 건 아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거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는 결합체다. 흙과 물과 불과 이런 결합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탁 던지면 깨져버려요. 그 실체가 없다고 알 수 있어요. 그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하고 실제하고 다르다고 하는 거죠. 이런 걸 규명해내는 게 사유 분석이에요. 그냥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실제 선정이 이게 분석을 이렇게 해도 있다 하는 관념이 잘 안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해가지고 선정을 의지해가 또 분석을 하는 거예요. 낱낱이 분석해가지고 실체가 없는 공이구나 하고 밝혀내는 거죠. 그럼 그 과정을 간단하게 이제 적어드리죠. 자, 처음에는 있을 유자입니다. 유. 이게 이제 찻잔이잖아요. 찻잔을 있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 찻잔을 보고 일체법이라고 하죠. 일체. 그리고 온 우주를 얘기할 때도 우리가 보통 자, 다 있다. 이 우주가 있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죠. 사유를 해보는 거예요. 사유해가지고 분석해내는 거죠. 분석해내면은 뭐가 도출하는가 하면 이거는 전부 다 상호 의존하고 있구나. 이걸 밝혀낼 수 있어요. 상호 의존하고 있구나. 여기는 흙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 등을 해서 결합체구나. 결합체라 하는 뭐 다 결합되어 있네. 사람도 알고 보니까 결합되어 있어. 뭔가 마음이 결합체야. 이 집도 여러 건축 자재로 결합체예요. 서울시도 다양한 사람들이 외국인들도 서울에 한 30만 명 살걸요? 더 되면 더 돼. 적지는 않을 거예요. 뉴욕에 가면 한인들이 몇 명 사는 줄 알아요? 10여 년 전에 뉴욕에 사는 한인들 50만 명이 넘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살죠? 이야기하자면. 미국의 땅을, 한반도만큼 큰 땅을 사가지고 다 이주해버리면 한 나라가 되지. 그렇게 하는 나라는 바로 중국에서 그걸 하죠. 중국 사람, 티베트에 제국을 가가지고 사는데, 티베트 사람들 더 많아, 중국 사람. 자, 하여튼 그렇고, 수많은 이 사람들, 자동차, 집, 산, 다 오리지널 서울이 독립된 게 없어요.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지구도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상호 의존관계를 갖고 있고, 이 태양계도 다른 태양계와 상호 의존관계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의존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도출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상호 의존하고 있는 모든 세계가 공통되는 게 있어요. 공통되는 거. 자, 일체의 공통되는 건 상호 의존인데,
두 번째 공통되는 게 뭐냐면 같을 여자. 서로 상호 오존하니까 독립된 게 없다. 독립된 실체가 없다. 독립된 실체가 없는 건 다 똑같은 거야. 자기부터 해가 온 우주 같은 거예요. 그걸 같은 여라고 해요. 같다. 바탕이죠, 바탕. 또는 본질이라도 본질. 근원이라고 하죠, 근원. 바탕, 본질, 근원 다 같은 말이에요. 상호 오존하고 있는 바탕, 상호 오존하고 본질, 상호 오존하고 있는 근원이 뭐냐면 같을 여자예요. 왜? 인간은 뭔가 마음이 결합체라면 거기에 독립된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집도 독립된 실체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그렇고 지구도 우주도 그렇고 공통된 여예요. 세 번째는 이놈 여의 다른 이름 공이에요. 얘가 공을 이미지화하는 공상이라고 해요. 이미지화해가 또 사유 분석하는 거죠. 또 분석 사유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도 아주 깊이 하는 거죠. 깊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 공상에 대해서 이번엔 아주 넓게 또 아주 정밀하게 이 공상을 또 분석 사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디 들어가 하면은 사유할래야 할 수 없다. 더 이상 사유할래야 할 수 없는 경지에 딱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 경안이 생기고 삼매가 생기고 삼매죠. 이제 공삼매죠. 저기서 뭐 공삼매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이 생기고 그럼 뭘 의존해가 삼매를 의지해가지고 이제 쭉 이런 과정을 거친다.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럼 저게 왜 필요하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필요한 이유가. 혹시 이제, 누구하고, 감정이 막 격해서 싸웠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가 자존심 문제도 있고, 또 이웃 간에 땅 문제도 요즘 이제, 땅 문제 같은 건 시골에 혹시 땅 문제 때문에 이웃집과 싸운 적 있어요? 있죠? 자비선사도 있어요. 묘지 주인하고 재밌는 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청량을 딱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하는데 묘지 주인들은 아니야, 그 우리 땅이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요청해가 그러면은 청량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했는데도 청량을 하지 않고 그건 우리 땅이야 이렇게 해요. 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알았다고 하고 그냥 그 땅을 우리 소유를 안 해도 같이 쓰는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얘기하자면 내버려 두는데 나중에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데도 그런 땅 문제는 머리 아프대요. 근데 요번에 이제 선방을 한번 지으면서 바로 위에 또 우리 절땅 위에 또 땅 사고 도론 사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축대를 샀는다고. 그 축대를 어떻게 샀는지 손대로 쫙 이렇게 샀는데 그건 안 된다고. 청량을 해가지고 경계선을 다 지어서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나중에 분쟁이 생깁니다.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분들이 이제 그 사람 청량한 분을 요청해가 청량을 해보니까 우리 땅을 꽤 많이 찾았어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게 분쟁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도시에서 가장 많이 흔히 나타나는 건 층간소음 문제. 가장 흔한 문제예요. 계속 밑에 집에서 와가지고 콩강거리지 말라 그러고 이런 게 저는 거기서 여러 번 전화 받았어요. 어찌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하고 이 분석 사유하는 거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달라이 라마 스님은 뭐가 문제가 생기면 관점을 바꾸라 이렇게 관점. 내가 딱 보면 감정 상하고 안 좋지만 관점을 바꾸서 보면은 감정 상할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 중에 관점을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분석하는 게 있는 거예요. 분석. 그래서 상대가 나를 화나게는 하지만 그럼 화나게 하는 그 사람을 분석해 보면 그 화내는 주체가 없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분석해 보면은 흙, 물, 불, 바람, 몸의 구성은 4개잖아요. 그 다음에 정신작용을 보면은 수, 상, 행, 식인이 또 4개가 되죠. 이 총 8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물질 하나를 보면 5개가 결합되어 있는 인간인데 거기에는 자아락하는 게 도대체 몇 개가 있느냐. 만일 자아를 인정하면 8개의 자아가 있는 거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결합이 몸에 4개, 마음 4개 해가지고 이렇게 결합 딱 돼 있다. 거기에 그럼 주제하는 주체가 없다는 거죠. 상대가 나를 화나게 하더라도 상대를 분석해보면 화낼 주체가 없는데 내가 왜 화를 내야 되느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분석을 해보면 진실을 드러나는 거죠. 이런 방법이 관점을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상대가 나를 막 화나게 했을 때도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이 사람 왜 화를 내지? 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딱 생각하면은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은 내가 이해하는 순간 내 화가 가라앉아요. 이것도 관점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분석 사유락 하는 거는 진실을 드러내는 방법이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데 어떻게 진실을 드러내느냐 하는 게 있거든요. 자, 읽어보고 이제 같이 이제 제가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6바람일의 징검다리를 건너 명상정운으로 들어갑니다. 명상정운에서 연꽃차자 뜻을 통한 일미깨침의 명상 가운데 연꽃차자 모양에 집중하여 삼매 얻기를 먼저 하여 삼매를 얻고 난 뒤에 그러니까 연꽃차장을 통해 관계성 통찰 사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생략해도 됩니다. 차나무 숲에서 차나무를 보고 관계성 통찰 사유를 합니다. 자, 서원을 씌웁니다. 변화 속의 고통 일어나니 비겁한 생각으로 피하고자 하나 지각 있는 존재들을 고통 생각하면 참고 견딜만 하다네 연민심은 나의 힘 괴로운 일체 유전 어찌 구제하지 않으리. 자, 여기 이제 공성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사유 통찰하는 방법을 제가 얘기했는데 저런 방법은 뭐라고 하느냐면 바로 추론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앞서 시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집안에 도둑이 들어 물건을 훔쳐갔다. 근데 도둑이 누군지 모른다. 근데 어떻게 알았든지 경찰과 형사가 그 도둑을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잡느냐 하면은 그 도둑이 남겨놓은 발자국이라든지 어떤 흔적 이런 걸 가지고 추리를 해가지고 도둑을 잡아내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에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잡아내느냐 공성을 관계를 사유해서 예를 들어가 차나무 같으면 차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성 통찰을 사유하는 거죠. 그러면 공성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공성을 잡아내기만 하면은 우리는 깨달음에 한 발자국 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방법을 이제 여기에 연꽃찻잔 명상하기 전에 미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고 연꽃찻잔 집중 명상 순서를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찻잔에 차를 따르십시오. 자, 이거는 간단하게 연습 삼아 해보는 겁니다.
이 공성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알면은 사유하고 그 추론하는 것이 매우 훌륭한 방법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 인식 논리학에서 깨달음은 직관과 추론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를 깨닫게 해준다. 깨달음을 가는 길은 이 두 가지 인식 방법을 사용한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자, 차를 들고 한 잔 마십니다. 자, 적게 강하게 인식이 안 되면 한 모금 더 마셔야 됩니다. 이 가볍게 하는 거예요. 제 말만 들으시면 이 뭐라고는 알 수 있어요. 자, 입안의 차 맛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이 차는 조금 쓴맛이 좀 있네요. 이 차는 그 백사계인데 많이 넣고 오래 우려 놓으면 이 쓴맛이 좀 나요. 안 그래도 초기불교 원장 스님 백사계를 좀 알아봐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90년대 백사계를 구하더라고요. 그런데 90년대 백사계 구하기 어렵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다른 데 의뢰를 해보니까 요거는 1999년도 겁니다. 자, 맛에 대한 얘기를 좀 했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수행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수행에 도움이 되는 우리 마음을 바꾸는 이야기 해보죠. 차 맛이 쌉쌀하고 쓴맛이 나는데 시원한 맛도 있어요. 음미해보면.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혀가 없으면 이 맛을 알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차 물이 없으면 맛을 볼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내가 혀도 있고 차 물도 마셨는데 미각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맛을 못 봅니다. 그러면 세 가지 딱 만나야 돼요. 차 물이 있어야 되고 혀가 있어야 되고 미각 의식이 있어야 돼요. 삼자가 딱 만났을 때 차 맛이 나는 거예요. 관계성이죠. 우리 차 맛을 규명했습니다. 관계성을 통해서. 여기 이제 뭔가 하면은 상호 의존 관계에서 차 맛이 있다는 것은 일체 모든 것, 첫 번째 일체 모든 것은 상호 의존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물은 차에서 오는 건 차를 배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차를 배달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차를 듣고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역추측해 가는 것은 인과를 보는 거죠. 이 결과는 그 원인이 있고 이 원인의 결과는 다시 다른 원인이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차를 듣고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차를 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차를 따는 사람을 생각해보면 그 다음 차나무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럼 차나무는 어때요? 흙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공간도 있어야 돼요. 온도도 맞아야 돼요. 요번에 자비선사 차나무가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냉해를 입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덮고 뭘 다 했는데도 많이 죽어버렸어요.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온도 다음에 햇빛이 있어야 돼요. 강하도 작용하죠. 근데 햇빛은 어디 있죠? 태양에서 오는 거죠. 태양은 우주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역추적해보니까 우주까지 간 거예요. 자, 차를 한 잔 마시고. 자, 지금 차 맛은 앞에 그냥 마실 때하고 맛이 달라요. 왜? 차를 한 잔 마신다 하는 것은 이 차 맛은 온 우주가 여기에 관계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냥 좀 시적으로 얘기하면 차를 마시는 것은 우주를 마시는 거죠. 그래 맛도 우주의 맛이에요. 차 맛이 없으면 연결되어 있는 우주도 없는 거예요.
우주가 없으면은 차 맛도 없는 거예요. 차 맛이라 하는 부분이 우주라 하는 전체하고 동등한 걸 갖게 돼요. 그게 부분이 곧 전체고 전체가 부분이란 말을 쓰는 거죠. 이걸 평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뭡니까? 열을 추정해내서 같을 열. 차 맛이 실체가 없죠. 그죠? 그러면 이거 연결되어 있는 우주도 동대편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다 하는 건 같은 여입니다. 평등하다는 거죠. 여가 추측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열악한 여의 입장에서 보면은 실체가 없다 하는 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것을 수행을 삼아서 내 공성을 깨닫겠다 이러면은 공에다가 상을 붙여야 돼요. 공상을 떠올려가지고 그러니까 공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려서 그걸 또 분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끝에 가면은 분석하려 할 수 없는 데까지 이르게 돼요. 왜? 공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안과 밖이 없고 높고 낮음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딱 가면 딱 걸려요. 그럼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머무르게 되면 이제 뭐가 생기겠어요? 경안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산매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야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한 거는 그건 일반적인 이야기. 자, 이렇게 수행하는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일미다선이라고 합니다. 한 맛이다. 자, 상호오존은 나에서의 우주까지 상호오존하는 게 하나. 맛도 하나죠. 상호오존이라는 맛이에요. 그게 일미예요. 두 번째는 맛이 뭡니까? 나로부터 온 우주까지 같을 여입니다. 또 같은 거에 평등한 거예요. 열악하는 평등하다는 뜻이에요. 평등하다 하는 게 하나예요. 맛도 평등이라는 맛이 일미예요. 그 다음에 실체가 없다 하는 입장에서 어때요? 나부터 우주까지 실체 없는 공이 하나예요. 맛도 공이란 맛이에요. 일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렇게 일미를 통하기 때문에 이 일미를 깨닫는 걸 일각이라고 하는 거죠. 일미를 깨닫는 일각이라. 그래서 여기에 제목이 일각다실명상이에요. 일미를 깨닫는 일각다실명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명상을 할 때는 이렇게 차를 마셔가면서 혼자서 의자에 탁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이 상상으로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상상으로 이렇게 분석 사유하는 것을 과학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인슈타인이 썼던 방법 이름이 있어요. 사고 실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방법이 벌써 불교에서는 썼던 거죠. 2500년 전부터 써왔던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방법 과학에서 쓴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공이락하는 건 열악하는 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도 감지 못하는데 차 맛을 통해서 상호 의존 관계를 쫙 추측해 보니까 여가 어떤 것이고 공이 어떤 것이 딱 드러났죠. 그래서 이걸 추리를 하는 거죠. 추론을 통해서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걸 잡아낸다 하는 겁니다. 우리 절집에서 이 불자들을 멍청하게 만든 용어가 하나 있어요. 웬 전화를 안 봐도 돼요. 또 지가 알아오겠지. 멍청하게 한 말이 있습니다. 불자들을 완전히 멍청하게 해버린 말. 그게 뭔 줄 아세요? 분별하지 마라는 소리예요. 분별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 멍청해졌습니다. 무지해져 버렸어요. 분별하지 마라 그러니까 법문 들으면 안 되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냥 멍한 채 있어야 돼. 그러면 분별하지 말라는 말을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냥 분별하지 마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대선사는 점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치지 마라 하는 분별하지 마라 이런 소리예요.
점치는 건 뭐예요? 미래의 일에, 오지 않는 미래의 일에, 미리 살펴보는 걸 이야기하죠. 근데 그건 하나의 추리하는 겁니다. 겪어보지 못한 것을, 그냥 이런 걸 이제 분별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분별하지 마라 하는 진정한 뜻은 어떤 것이냐면은, 말을 탁 바꾸면 이런 거예요. 모든 존재의 근원을 깨뜨려 보라. 이런 소리예요. 존재의 근원을 깨뜨려 보면은 분별이 안 일어나요. 예를 들어, 찻잔에 대해서 이를 그냥 보면, 아, 이쁘다. 자, 저런 거 하나 가지고 싶어. 이러면 이 탐욕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깨뜨려 보면 어떻게 돼요? 분석을 해가지고 딱 깨뜨려 보니까, 아, 찻잔 애초 존재했던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결합체구나. 이렇게 알아버려요. 결합체라고 딱 아는 순간 분별이 사라졌어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이게 실체가 없다 하는 알게 돼요. 그래서 분별을 하지 마라 하는 거는 깨뜨려 보라는 소리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분별하지 마라 이러면 꼭 참고 생각을 안 하거나 감정 있어도 막 누르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걸로 그 분별하지 말라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착각하면 안 돼요. 이해죠.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하는 건 이렇게 분석하는 것을 즐겨해야 돼요. 이렇게 잘 하면은 분석을 잘해서 존재의 근원을 확실히 밝혀내는 순간순간 여러분들은 무분별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분별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알면은 이제 누구를 만나도 누구 이야기해도 분별심이 안 일어나는 거죠. 존재의 근원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분석하는 방법을. 자, 126페이지입니다. 제가 이제 금방 말로서 한 거는 1미다선을 보여드린 거예요. 뒤에 또 나옵니다. 1미다선에 대해서. 자, 연꽃 찻잔 모양에 집중하여 삼매읍기차 명상법입니다. 징검다리를 건너니 차나무 숲이 펼쳐집니다. 가장 큰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다각정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다각정에 앉아서 다상을 앞에 두고 차를 음미하고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연꽃 찻잔 눈앞에 떠올려 연꽃 찻잔 모양에 집중하여 삼미 어깨차 명상을 합니다. 자, 요거는 간단하게 되어 있죠. 요거는 어디 있는가 하면요. 몇 페이지를 보느냐 하면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자, 116페이지 보십시오. 거기에 사람이 앉아서 눈앞에 찻잔을 보고 있죠? 이미지를 떠올려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방법을 어떻게 한다 하는 알게 되면 217페이지, 217페이지입니다. 217페이지. 네. 217페이지를 보십시오. 제가 간혹 이렇게 막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이죠?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만 보십시오. 220페이지 보면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려가 사유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이 사유하는 방법은 이제 이쪽에 와가지고 하겠죠. 미리 얘기하면은 거기에 글씨 써 있습니다. 연꽃 명상을 통해 무자성에 대한 사유를 통찰하고 자체 성품이 없는 자리에 머문다. 거기에 빨갛게 되어 있는 건 불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내 천자는 물을 의미해요. 위에 이제 둥글 많은 것은 이거는 공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 바닥에 있는 그 점 찍혀 있는 건 이건 흙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흙, 물, 불, 바람. 구름 같이 되어 있는 건 바람이군요. 4대를 얘기해요. 그리고 찻잔을 4대를 분석해서 사유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221페이지에 보면은
연꽃 찻잔에 연꽃이 피었죠. 깨달음 얻는다는 표시입니다, 이게. 자, 그 앞에 이제 한번 보죠. 자, 211페이지 보십시오. 자, 211페이지와 백색의 연꽃 찻잔에 찬물이 있는데, 그 연꽃은 바닥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찻잔이 딱 그 모양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요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있어요. 요 모양대로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다시 이제 연꽃 문양이 비친 찬물이 올라와 있죠. 이때는 이제 찻잔은 모양, 백색, 바닥에 연꽃 문양 전체를 보는 거. 이런 4단계를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3페이지를 그걸 들고, 물색을 맑고 투명한 물색을 바라보죠. 214페이지는 차를 마시는 거죠. 마실 때는 향기와 맛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색, 향미를 다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5페이지는 이 색, 향미를 확실히 내가 캐치했다 그러면 바닥에 내려놓아요. 내려놓고 217페이지는 눈을 감고 그 이미지로 눈앞에 떠올리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명상을 한번 해봐야 안 되겠어요? 자, 연꽃 찻잔 있죠?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청전도론에 나옵니다. 청전도론에 바로 이 이미지를 이용한 관상법이 몇 개나 되는 건 40가지나 돼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방법은 관상법이에요. 이 관상법은 이렇게 중구마땅 크기로 바로 눈앞에 딱 떠올려서 눈을 감고 그 이미지를 지켜보는 훈련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도대체 뭐가 좋냐 이러면은 첫 번째 집중력이 생기고,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이 열려요. 심안이 열려요. 눈을 감고 이미를 떠올려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여러분 입 안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입 안이 보이면은 심안이 열리는 겁니다. 마음이 눈으로 보기 때문에 열리는 거죠. 전 입 안 다 보여요. 그 다음 발바닥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발바닥이 보인다 그러면은 그것도 심안으로 보는 겁니다. 보여지는 건 다 영상입니다. 그래서 발바닥이 다 보이고, 전 등 뒤도 보이고, 뒷머리 다 보여요. 그래서 이걸 하면은, 이런, 훈련하기, 눈을 감고 이미지 떠올려서 보는 거는 내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마음이 눈으로 보기 때문에 심안이 열린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방법이 이제 삼매를 얻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연꽃 찻잔을 딱 떠올려서,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희미하지만은, 윤곽이 뚜렷이 나타날 쯤 되면은, 그걸 갖다가, 익힌 표상이라고 그래요. 익힌 표상은 내 밖에 있는 연꽃 찻잔을 내 눈을 감고 이미지에 떠올리는 거, 똑같이 이렇게 떠올리는 방법, 얘기하자면. 자, 그렇게 이제 익힌, 표상이 일어날 때는 그것을 찰나산매라고 합니다. 찰나산, 순간순간 마음이 고요함이에요. 그때쯤 되면 이제 심청정, 마음이 청정해졌다 그러고, 그때부터 지혜를 개발돼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눈에 떠오르는 이것이 연꽃이 선명하면서도 빛으로 바뀌어요. 목화소미나 빛으로 바뀌어가고, 빛으로 바뀌어 아주 크리스탈 같이 맑고 깨끗하게 딱 나타날 때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닮은 표상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걸 계속 지켜보면 이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혼삼매에 들어가는 거죠.
본산매는 초선정부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하는데, 그럼 여기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그럼 본산매 들어까지 얘기는 안 해도 된다. 찰나 산매만 얻어도 된다. 그런 지혜가 개발돼요. 찰나 산매를 얻어야가지고. 그래서 행다선은 특징이 뭐냐? 행다선 특징은 지혜를 얻는 데 목적이 있어요. 산매를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여기서 이 방법을 쓰는 거는 찰나 산매를 얻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뒤에 가서 더 자세히 하게 하고, 여기는 대충 하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빼어 척추는 곧게 세우시오. 자, 시선은 곳곳이 잠시 둡니다. 자, 눈앞에 찻잔을 보고 찻잔을 잡고요. 차를 한 잔 마십니다.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하세요.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다시 맛을 음미합니다. 자, 내려놓습니다. 정식으로 이렇게 자세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충 해도 돼요. 다만 핵심만 잡으면 됩니다. 자, 그러고는 이제 앞에 찻잔을 한번 보십시오. 찻잔을 이미지 한번 보고, 자, 눈을 감습니다. 중묵마탕 크기로, 자, 눈을 감은 상태에서 미간 앞에 두십시오. 찻잔을. 만일에 자기가 한번 본 찻잔이 그대로 이미지가 떠오르면 좋은데, 안 떠오르면 다시 눈을 보고, 뜨고, 다시 한번 봅니다. 모양을 보고, 다시 눈을 감아요. 그리고 눈앞에 찻잔이 떠오르면은, 자, 계속 지켜봅니다. 그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천천히 눈을 뜹니다. 그리고 앞에는 찻잔을 잡고 다시 한번 마십니다. 내려놓고 가만히 몸 상태를 지켜봅니다. 자, 좋습니다. 종소리가 끝날 때까지만 명상을 했어요. 이 방법이 바로 사마타 하는 방법.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어때요? 이미 선명하게 떠오르는 분 계세요? 희미하게 떠오르는 분? 아이, 큰일 났다. 아무도 없네. 저는 한번 슬쩍 본 것도 바로 이렇게 탁 떠오르거든요. 그래, 이걸 이제 하면은, 날마다 연습하면 이 찻잔 이미지를 또렷하게 이렇게 그대로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 집중이 생기고, 심한이 열린다. 집중력이 생기면 그 다음에 성격이 매우 부드러워지고, 외부의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든다. 왜냐, 마음의 흔들림이 적어져 버립니다. 집중력이 생기면. 근데 심한이 열린다 하는 건 어떤 정도냐? 이제 입 안이 본다든지, 발바닥 본다든지, 엉덩이 본다든지, 뒷머리나 등 뒤를 본다. 안 보이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저는 여기에 앉아도 요 동대가 다 보여요. 그냥 입체적으로. 저 서울시, 강화문, 제가 가서 눈으로 본 곳은 다 보여요. 저는 오랫동안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보면 바로 이미지가 떠올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냥 바로 탁 떠올려요. 눈을 뜨고 있는 상태도 탁 이렇게. 내가 보고자 하면 바로. 그냥 이런 건 좀 오랫동안 이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보면 안 잊어버립니다. 그걸 표상이라 그러죠. 그래서 제가 뭐 강화문을 본다든지 저쪽 서울역을 본다든지 동국대학교 본다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표상입니다. 예, 기억이죠. 한마디로. 그렇지만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의식 공간이 넓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하다 보면은 저절로 다 이루어져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목적은 어디 있느냐? 삼매를 얻는 데. 삼매를 얻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은 1분이든 3분이든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하십시오. 훈련을 하면은 예, 집중력이 생겨요. 그 집중이 생기면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몸 어떤 변화인데 몸이 가벼워지는 현상이 생겨요. 마음도 기쁨이 생기고 이 집중해서 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경안이 생기면은 이제 몸을 조복받는 거죠. 우리는 혼침 같은 거 있잖아요. 졸고 이러잖아요. 그거 없어버립니다. 그런 게 없어지고 그냥 몸이 힘이 막 딸려가지고 그냥 막 깔아앉아서 입을 펴고 눕고 싶은 그런 경향이죠. 그런 거 다 싹 없어져 버려요. 몸이 기운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몸이 가벼워지고 번뇌도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경안이 생긴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차나무를 통해서 하는 일미다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항상 말할 때도 움직일 때도 여기는 가도 이 이미지가 항상 여기 있어야 좀. 수행할 때 그러는 거죠. 수행할 때만 그러면 돼요. 굳이 일상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만일에 일상생활도 그렇게 된다면은 그 집중이 좋은 거죠. 예, 그럼요. 그렇지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장애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생활에도 장애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딱 떠올려서 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게 이제 심화가 일어나면은 이제 타성일편이라는, 그러니까 심일경성이 생겨요. 그 대상을 보고 있는 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어느 정도냐 이러면 옆에서 뭐 밥을 꽥 지른다든지 뭐 탁 이렇게 어깨를 친다 이래도 우리 깜짝 놀라지만 그렇쳐도 요 이미지가 안 끝날 수만 있다면 그건 심일경성이라고 그러고 타성일편이라고 그래요. 그냥 몸과 마음과 하도가 한 덩어리 된 것 같이 그런 상태로 오는 거죠. 이야기하자면. 근데 이제 굳이 그렇게까지 해드릴까? 안 해도 된다. 그냥 찰나삼매 정도만 하면 충분한다. 지혜를 얻는 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찰나삼매를 통해, 그러니까 이제 근접삼매인데,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불사, 죽지 않는 데까지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예. 꼭 선정을 얻어야 된다. 하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강박관념이 떨어질 수가 있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선정을 얻지 않고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이제 순수 이파사나에서 주장하는 방법이 저는 일리 있다고 봐요. 요즘은 다시 미얀마에는 선정을 얻고 난 뒤에 다시 이파사나 수행하는 게 다시 시작했는데 그건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파옥 사요도 가는 방법이에요. 옛날 마시 스님이 있을 때는 순수 이파사나 알아차림을 통해서 열반을 왜? 그렇게 해도 찰나삼매를 얻어서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길은 다양하게 있는데 사마타 이파사나를 벗어나는 길은 없어요. 그게 전부 다예요. 얘기하자면.
이해가 되죠? 오늘 이제 집에 가서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연습을 해보고. 만일에 요 찻잔이 일상생도 딱 그냥 움직이지 않고 딱 있을 정도면, 이제 화두를 들어서 화두를 뚝 뜨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화두는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어요. 찻잔은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잖아요. 집중하기 좋은데, 화두는 집중하기 어려워요.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어요. 예. 그래서 붙드는 게 뭔가 하면 조사의 엉구를 붙들고 있어야 돼. 조사 엉구가 지시하고 있는, 그건 뭐냐, 화두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거든. 그럼 화두가 마음의 본성이에요. 불성이 다른 이름이에요. 근데 원리는 같다는 거죠. 형태만 좀 다른 것 같아도 원리는 다 같아요. 또 뭐 질문? 예? 아침에 일어나면 누워서 누워서 상상으로 아, 누워서 보는 건 참 어려워요. 어렵고, 누워서 보통 이렇게 누워서 수행한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안 믿어요. 누우면 다 자버려요. 아니 아침에 예. 아무 생각 없이 그거는 제 사례를 얘기를 하죠. 저는 출가하기 전부터 수행을 했기 때문에, 출가를 해가지고, 친문반에 이제, 법주사 친문반에 제일 밑에 반에 방부 드렸어요. 방부 드려가지고, 이제 밤 9시면 다 잘 때 저는 다리 꼬고 앉아서 수행했어요. 좀 별났죠. 네. 출가하기 전부터 했던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지드방에 탁 이렇게 피곤해 탁 기대면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책이 탁 나타나요. 그 책장을 넘기고 있는데 글씨가 또렷하게 명확해요. 야야. 잠시 그랬다가 또 죽 비치면 또 이제 강경하러 금방에 딱 들어갈 때 다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지드방에 와가지고 기대고 있으면 그런 게 비몽사몽인데 나타나는 그 책은 선명한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자, 이게 이제 시초가. 그러다가 이제, 4교반까지 올라갑니다. 4교반, 대교반 가잖아요. 그때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아침에 보통 몇 시에 새벽 3시 되면 눈을 떠요. 새벽 3시에. 눈을 뜨는데, 새벽 3시에 눈을 뜨는데 눈꺼풀은 감겨 있는데 눈을 뜨고 있는 거야. 얘기하자면. 그래, 방 안을 싹 보는 거. 이제는. 방 안을 봐요. 이제 희한한 거죠. 눈을 감겨져 있는데, 대교반 좀 올라갈 때쯤 되면 방 밖까지 다 보는 거예요. 방 안과 방 밖에까지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늘 다반사로 일어났어요. 얘기하자면. 제가 수행을 뭘 했겠어요? 별다른 한 것도 없는데, 그러는 거 얘기하죠. 그러다가 이제 미얀마가 수행하고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숨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놈을 탁 만났어요. 인도 그때 9년도인지 98년도인데 갈 때 스님들하고 갈 때 그것도 체험을 했거든요. 그로부터는 눈을 감으나 뜨나 똑같은 놈이에요. 늘 한결같아요. 안 바뀌어요, 마음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게 미얀마 가서 알았던 게 뭐냐면 눈을 감아서 환히 보는 것이 그냥 눈을 뜨고 감으면 똑같더라는 거지. 그때 벌써 알았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나타난 게 이제 그러니까 93년도에 돌아와서 1년 수행하고 돌아와서 강의를 계속 했거든요. 강의하면서 이렇게 수행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눈을 떠나 감거나 똑같은 거예요. 한결같이. 차를 마시잖아요. 차 마시면 의식만 남고 다 사져 없어요. 의식만 딱 남아있는 상태. 늘 차 마시면 그래야 되는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니죠.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는 깨달음 경계까지 안 가더라도 이런 경계는 다 만날 수가 있다.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런 이제 한번 해보시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자, 그러면 휴식, 10분 휴식하고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